앱 혹시 까셨나요? 이거 옵시디안? 설치하게 되면은 뭐 프로그램은 비슷합니다. 이쪽에는 이제 폴더랑 파일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가 메모 공간이고 이제 이쪽이 이제 보조 공간들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먼저 이 제텔카스텐이라는 메모 원칙은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메모 방식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앱이어가지고 이게 니콜라스 루만이라는 교수님이 만드신 거고 30년간 9만 개 메모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태그나 주제를 모아놓고 그냥 책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뭐 100개, 논문 350개 이렇게 썼던 예전에 뭐 정약용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원칙이 세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에서 를 창조하는 건 거의 없다라고 다들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교수나 작가들도 결국은 어디서 뭔가 영감을 책에서 봤건 어디서 봤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못 첫 번째 원칙이고요. 분량이 좀 너무 왔다가 열줄 스무 줄 가면은 나중에 약간 메모로서 의미가 되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분량을 한 세 줄 정도로 똑같이 맞춰서 마지막 원칙은 메모끼리 가급적 많이 연결하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감 메모 폴더에다가 메모들을 쭉 많이 넣어놨어요. 야, 글을 쓴다는 거 참 대단하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라고 다들 말하는 거 보고, 야, 글쓰기에 되게 장벽이, 생각해보면 핸드폰으로 맨날 카톡은 다 보내고 있잖아.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랑 뭐가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글감이 없는 날 있잖아요. 글감 없으면은 걷다 보면은 뭐 글감 생기니까 그냥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달리면 글감이 연결되라는 아이디어인데 달리다 보면은 역시 없던 글감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동안 좀 산재돼 있던 여러 가지 글감들이 서로 예기치 않게 좀 이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저 달리기 할 때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런 메모를 썼는데 이 메모를 쓰고 보니까 얼마 전에 썼던 글감이 없으면 걸어라랑 뭔가 좀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 지워볼게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거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볼까? 요거 괄호 두 개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면은 여기 달리면 글감이 연결돼 있잖아요. 달리면 글감이 연결돼. 이걸 링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금 요 연결되는 저는 좋지만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이어져서 이를테면 한 편의 글로 쓸 수 있는 얘기는 일단 1편은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 그냥 뭐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폴더 단위로 메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번 행복에 대한 책을 썼으니까 뭐 행복 폴더에 메모 쭉 넣고 또 뭐 성공 폴더에 넣고 이 제텔카스텐 방식에서는 폴더를 쓰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폴더보다는 약간 듣는 메모끼리 서로 연결되면서 자기들끼리 덩어리를 키워나가는 형태가 되지 매번 폴더를 옮기고 그런 과정은 거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태그를 잘 안 써봐가지고 아직도 좀 어렵기는 한데 이를테면 저는 지금 태그 맵이라는 거를 좀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이번에 책을 쓰면서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태그의 중요성이 좀 있어서 요건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썼던 블로그 글이 다시 보면서 키워드를 좀 뽑았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있었구나. 태그 맵을 좀 잘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넷플릭스 보다가 인상적이어서 두 줄 좀 따왔던 거거든요. 뭐 차트리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이거 보고 그런 식으로 뭐 한 걸음, 용기, 두려움, 성공 이런 태그도 똑같이 여기다 그냥 달면 됩니다. 없었던 태그 그냥 쓰면 만들어지고요. 용감한 것 이런 식으로 하면 태그도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태그 맵 나중에 생기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고 저는 집을 글을 6개 이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맵이 나오는데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 앱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런 관련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띄워놓고 글을 쓰기에 되게 용이하거든요. 근데 재활용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태그. 태그 부분은 이것까지 활용되면 참 좋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글을 하나씩 쓰는 데 있어서는 태그를 너무 잘 정리하는 것보다는 요거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했던 메모인데 내 메모를 계속 리마인드해서 계속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생각을 지금 메모를 하면서 며칠 전에 지난주에 했던 메모를 생각을 해서 직접 연결시키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꿈이라는 거는 생각들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상하게 맥락이 막 연결되면서 재밌는 생각이 나오잖아요. 의도한 게 없이 마음대로 생각이 떠다니다 재밌게 섞여버리는 이런 것도 참 재밌다라는 게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썼던 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생각지 않았던 게 툭 약간 도미노처럼 누가 어떤 생각이 나의 다른 생각을 건드리면서 좀 연결되는 이런 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음, 예. 꿈속 전개 방식에다가 괄호 두 개를 열고 또 생각지 않았던 게 툭 생각이라고 치면 여기 나올 겁니다. 생각지 않았던 게 툭을 누르면 연결이 됐죠. 생각지 않았던 게 툭.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어, 연결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좀 꼭 관계가 정확히 있어야지 한다기보다는 많이 깔아놓으면은 많이 뜨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전체 창을 한번 보세요. 이쪽 누르면은 이제 전체 창이 나오는데, 음, 제가 그동안 했던 메모들의 연결 고리를 얘가 보여주는 거고요. 어, 보면은 연결이 하나에 되게 여러 개 돼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뭐 지난주에 마라톤 가면서 했던 생각, 이런 게 다른 거랑 또 이어져 보이기도 하고, 음, 이렇게만 놓고 오늘 쓸 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모든 걸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대응 방식, 이런 생각이랑 글을 두 개를 이어도 되게 재밌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요. 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색깔이 있는 건 태그예요.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들인데, 뭐, 행복은 지금 녹색으로 뜨게 돼 있고, 저는 많은 경험을 시도해보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빨간색. 뭐 성공, 그리고 실패해서도 얻는 게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태그 누르고, 뭐, 도전, 이런 거 놓는 거죠. 색깔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왔었는지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메모를 작성했던 순서대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거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아까 제가 블로그 글 하나 올려드렸던 걸 어떻게 썼는지를 제가 10분 안에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사례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음, 약간 글쓰기에 장벽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요 얘기 먼저 드리면은, 어, 이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생각에 좀 숙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 왜냐면은 이 메모 하나하나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냥 똥 메모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레벨이 낮지만 생각에 좀 숙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험했던 일이 내 의식으로 자리 잡는데 확실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 이런 퇴비들이 좀 여기서 좀 많이 숙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몇 주 후라도 다른 아이디어가 여기에 연결되면서 그게 진짜 발행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뉴 윈도우로 열면은 맵은 그대로 두고 여기 올리거든요. 음,
어,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 여기서 스플릿 뷰라는 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창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노트북에는 한 창 5개 정도 띄워놓고 글을 쓰고요. 이렇게 숙성됐던 것들을 여기다가 쭉 열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아래로도 열립니다. 되게 많은 창을 띄워놓고 글을 쓸 수 있어서 아까 했던 그 연결돼 있던 걸 여기다 다 올려놓고 내 글을 여기다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지하철 환승이 싫었다는 거, 제목이 알 수 없는 저거였으니까 뭐 지하철 환승이 싫었지, 지하철 뭐 5호선으로 열정거장 가는 게 보다 낫다. 그러면은 길 건너 도 가기 싫지 않냐. 이런 1번 회로 끝내게 되고 감이 갑자기 없는 날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날은 달리면 이제 보면은 고정된 생각이 막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내가 봤던 것, 생각이 서로 연결되며 새로운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혹은 다 보내지 않냐. 선체되는 게 물론 이제 이런 법칙 하나 넣어주는 거죠. 이것도 제가 끌어왔던 건데. 뭐, 그러니까 글 쓰기만 하면 1% 된다. 뭐,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제가 그냥 요거를 보면서 한 6개 정도로 쓴 글이에요. 아까 블로그에 올려드렸던 그 글인데. 컴퓨터 상으로 많이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수시로 메모를 앱으로 아, 이용해서 요 사용하세요? 3줄짜리 메모는 핸드폰으로 많이 해요. 지하철에서 메모 많이 하거든요. 걸어 다닐 때. 이런 것도 결국은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글의 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연결된 모습을 또 보시면은 책 읽고 메모 안 하면은 좋았던 게 금방 다 휘발되잖아요. 뭐 저희 유튜브 봐도 그렇고.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게 아까 글쓰기에 장벽 있는 거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 안 하는 습관, 뭐 이런 게 다 돼 있어서. 사실은 머리가 저희 다 아프잖아요. 근데 아, 맞아. 이런 거 한 달 전에 생각했었지라는 게 그런 똥 생각이 어느 순간 굉장히 좋은 양념이 되고 좋은 도입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근데 이것만 그냥 딱 쓰면 너무 되게 무미건조한데 아까처럼 야, 이런 거 다 휘발되지 않냐.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에서 좀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좋은 도입부가 되기도 하고 약간 뻔하지 않은 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양념들이 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다 제가 했던 생각들이고 제 문장들이잖아요. 제가 제 생각을 다시 옮겨 쓴 것들이니까. 아, 동기화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유튜브에 이거 10부작인가 기초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 다 나와 있고, 그거를 제가 링크를 시켜드릴게요. 그거 한번 쭉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프로그램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무료로 폰 다 동기화 됩니다. 태그는 제 맘대로 하는 거고요. 기계는 몇 대까지 연동이 되나요? 무한대예요. 와, 이게 싱크 방식이 아니에요. 싱크 방식이 아니고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저는 아이클라우드를 쓰거든요. 아이클라우드에 이게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냥 거기 접속하는 거예요. 제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드롭박스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게 에버노트는 에버노트 서버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접속하는 것도 느리고 한데 요건 제 클라우드에 넣고 쓰는 거라서 그래서 공짜입니다. 계정이 없어요.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고 다만 요즘 클라우드가 되니까 그걸 활용해서 모바일이나 노트북에서 같은
저장소를 이용하는 거죠, 클라우드로. 제가 로그인 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거기에 이 옵시디언에다가 돈을 내거나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약간 궁극적으로 이건 정리를 더 내가 체계화해가지고 글을 좀 입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시는 용도이신 거죠. 맞아요. 이게 메모들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메모들이 결국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없어지고 활용도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메모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이거저거 해봤었고 그냥 이 프로그램 알게 돼서 시작을 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연결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보조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짧은 메모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버리기 전까지. 이게 보면은 저는 다 쓰면은 저는 글감 사용 완료로 넘겨버리고 요건 지금 아직 글로 쓰지 않은 글감들이거든요. 내가 아직 안 쓴 게 뭐가 있는지 하루에 한두 번은 다시 한번 열어봐요. 열어보고 새로 생각난 태그를 다 다시 보면서 야 이거는 머니라벨링이랑 좀 관련이 있겠다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또 더 업데이트를 해놓고 하다 보면은 내 메모 30개, 50개 정도는 사실 알고 있어야지 그걸 한 달 안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내 메모가 뭐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음, 어디에 연결할 수 있는,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음. 그림에선 다 연결돼 있지만 이걸 수시로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얘랑 이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보고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이 그림이 이걸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퀄리티 있는 글을 쓰려면 조직적으로 정보를 잘 관리를 하는 게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서 그 해밍웨이 작가가 얘기했던 자기가 파리에서 글을 쓸 때는 아마 미시간 얘기를 썼다 그래요. 그리고 파리에 있으면서 파리 글을 쓸 줄 알았지만 결국 미시간 얘기를 썼고 나는 파리를 벗어난 다음에야 파리 글을 진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당시에는 내 생각이 아직 충분히 숙성되지 않았고 아직 여기를 알지 못했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 달 후가 지나면은 파리에 대한 생각이 더 커져서 보통 그런 식으로 썼다고요. 도시에 있으면서 예전 도시를 쓰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담아놓는 도구 중에는 가장 나이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마인드맵처럼 움직이기까지 하니까 약간 퇴비를 섞는 과정, 약간 비옥한 토양으로 만든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작가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그 진도가 안 나갔었대요. 근데 그렇게 조각조각 모아놨던 게 어느 순간에 되게 좋은 글로 써진 게 6개월 후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조해주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되게 감동이라기보다는 좀 놀랬던 게 제 책을 펴가면서 본인 얘기도 하지만 약간 자랑이 과하지 않고 90%, 1%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너무 뻔하지 않은 그 중간을 되게 잘 타고 있는 게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마 그 역할이 전 여기서 나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논리적인 얘기도 상당히 있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어릴 때 했던 경험 뭐 아버지한테 막 혼났던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걸로 저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니까 좀 적당히 뿌려줄 수 있는 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글을 쓰려고 하면은 그날 생각에만 따라가니까 좀 너무 딱딱하거나 좀 뻔한 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좀 도움받아서 그래, 요런 걸 좀 넣어보면은 글이 조금 더 신선하고 정말 내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다라는 거에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퀄리티 있는 글에 대한 욕심이나 그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B형 남자여서 그런 거죠.